안녕하십니까. 이번 화정안보 포커스의 주제는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안보 공약 중에 하나가 전작권 전환입니다. 올해 집권 5년차를 맞아서 얼마나 서두를지 관심입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시간이 촉박하면 전작권 전환 시기라도 확정하려 한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군이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빨라야 2025년이 돼야 한다는 그런 보도도 나옵니다.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고 상당한 입장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 간 전작권 전환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쟁점인지 한용섭 국방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한미 간에는 전작권 전환을 두고 세 가지 조건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어떤 것들이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한미 양국 정부 간에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했죠. 첫째는 한국군의 그 사성장군 대장이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지휘 능력이 있는가. 두 번째 조건은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주도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었는가. 세 번째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할 경우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가.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이 능력은 사실은 2018년부터 이제 점검을 거쳐서 군사적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할 때에 보다도 훨씬 더 위협이 커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환경 변화가 전작권 전환에 굉장히 안정적인가 불안정한가, 이런 데 대해서 새롭게 출발한 그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에 공통 인식과 공통 평가가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전작권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주요 그 논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작권을 넘겨받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에 계속 전작권을 맡겨두면 한국 동의 없이도 북한에 대해서 무력 공격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심각한 건가요? 전작권에 대해서 잘못된 좀 그 편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작전 통제권은 정치 군사적인 지휘권 밑에 있는 것입니다. 작전 통제권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평시 작전 통제권과 전시 작전 통제권이 있는 것이죠. 근데 평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한국군이 이미 받았고요.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제기한 그 정부가 사실은 진보 정권이죠. 전장권이 없으면 주권이 없다. 주권이 없다는 말은 국가가 독립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전작권 문제는 주권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은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미국과 뭐 영국, 프랑스를 해가지고 유럽의 27개국이 지금 나토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전시작전 통제권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미군 사성장군이 가지고 있어요. 부사령관은 영국군 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그 나라들이 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한데 왜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국한테 맡겨놓았겠습니까? 그것은 소련,
러시아의 위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주권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으면은 미국의 사성장군이 갖고 있으면은 미국이 마음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여러분 기억하겠지만은 트럼프 행정부 때에 북한이 먼저 대륙간 탄도탄 발사하고 그 다음에 6번의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핵미사일을 가지고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트럼프가 이거 안 되겠다. 코피 작전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북한을 공격해야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위기가 전환돼 가지고 이제 이 비핵화 회담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때에 미국 내에서 북한 공격론이 대두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정치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런 군사적인 작전을 하지 말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무슨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군 사성장군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을 일으키기 쉽다. 천만에요. 이것은 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지만 그 위에 한미 통수기구 대통령과 대통령, 국방장관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전시작전 통해서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그런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전쟁을 뭐 일으키기 쉽다. 이런 것은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현재 한미연합사는 미래연합사령부로 바뀝니다. 이 미래사 체제에서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기 때문에 유사시에 미군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통제 지휘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연합전력이 상당히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두 가지 기본 이제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북한의 재래식 공격이 있을 경우에 재래식 공격은 한국의 이제 재래식 능력으로 막을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가지고 공격할 경우에는 한국은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는 핵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무기를 막기 위해서는 부득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확장 억제력이 그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휘 구조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미군 대장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한미연합사의 자체가 보면은 부사령관이 이제 한국군 대장이고 또 각 참모들이 전부 이제 한국군 장성, 미국군 장성 5대5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연합협의체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확장 억제력이 제대로 발휘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한미연합 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게 되고 부사령관을 미국군 장성이 맡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제 한국의 전쟁 억제를 할 때에 보면은 만약에 유사시에 북한이 침략에 왔을 때에 미군이 한 69만 정도가 정군이 오고요. 그 다음에 미군 함정이 한 200여 척이 오고 또 미군 항공기가 전투기가 한 2,000여 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는데 시간이 한 30일 걸립니다. 전쟁 개시 이후에 30일이 걸리는데 미군 장성을 이제 한국군 장성을 대체할 경우에 이것들이 제대로 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서 공격하려고 할 경우에 이것들이 30일 뒤에 도착해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어 있는 이 현 시점에서는 현재의 한미연합 방위 체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여기에 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그 유사시에 한국군이 초동 대응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수년 만에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한미 연합 대응 능력이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이런 때 전자권 전환을 논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가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자체가 이제 그 작전 능력을 갖추고 또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죠. 그 작업은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 나가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하드웨어, 무기 체계가 또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올 경우에 혹은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한미 간의 공동 전략을 짜야 되느냐. 이것은 확장 억제 전략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전쟁 지도부, 그러니까 통수권자들이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공동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 공통 전략을 억제 전략을 구상하고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가운데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과 병행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상층부인 그 전략과 지휘 체계 간의 협조, 연합사가 아니고 그 위에 상부 구조에 이런 전자권 전환이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혹은 정치 군사적으로 제일 중요한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제 임기 말이고 바이든 정부는 새로 등장했고 하니까 이런 공통의 전략과 인식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하는데도 몇 년 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갖추어 나가되 이제 상부 구조인 소프트웨어를 합의를 이루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지금은 한국 정부가 상당히 서두르는 상황이고 미국은 신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에는 미국이 오히려 더 전자권 전환 시기를 더 빨리 앞당기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판단에 따라서 전자권 전환이랄까 혹은 주한미군 감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연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탈냉전 되자마자 이제 1990년도에 말이죠. 한미 간에 그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전자권 전환을 3단계에 걸쳐서 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고요.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제 사실 전자권 전환을 이제 평시작동권을 받아왔고 전시작동권을 받아오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 우리나라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하나에 제거하고 뭐 우리 군부가 상당히 공백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 뭐 침략이 오면 곤란하니까 연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사실 애환 위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경제에서 돈을 빼가지고 국방력 건설할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국익에 맞는 게 뭐냐면 전자권 전환을 연기하자 한 거고 노무현 정부 때 전자권 전환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자주성 확립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전자권 문제는 자주성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북핵 미사일 위협 북한이 사실은 지금 세계에서 9번째 핵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 보유국들은 인정된 핵 보유국들은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네 나라인데요. 그 중에 북한만 유일하게 미국을 상대로 핵 공격하겠다고 한 나라입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정권 핵 미사일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전자권 전환을 이렇게 서두르느냐 아니면 신중하냐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급박하고 실전적인가 그런 그 위협에 대한 인식 그것이 제일 결정적인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문재인 행정부 간에 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한가 프라이오리티를 제일 매기는 게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연합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러한 체제를 갖추는 게 제일 급선무고요. 작년이 이제 NPT 국제 핵 비확산 조약 50주년이었는데요. 지금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중지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세계 비확산 체제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비추어 볼 때에도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을 공고하게 갖추고 그 다음에 한국 정치 지도부가 확실한 그 한국 안보 보장 의지와 동시에 전쟁 지도력을 개선하는 문제 이런 거에 중점을 둘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